당신이 흥분 공식을 따를 때 삶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지원과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삶이 최소한의 저항을 받게 되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당신은 어떤 것에 가슴이 뛰나요? 어떤 것에 흥분되나요? 그 흥분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꿈을 이뤄주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걷다 루나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샤르가 강조하는 흥분을 따르는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흥분을 따를 때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길을 안내하고 더 나은 기회와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흥분을 따를 때 믿음 체계와의 연관성도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루나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분을 따르는 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흥분을 따르세요. 이 공식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가 되고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흥분을 따르는 공식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차례대로 실행할 때 이 공식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매 순간 가장 열정적이고 흥분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가능한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세요. 2단계, 최선을 다해 그 행동을 하세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3단계, 결과에 대한 아무런 고집, 집착이나 기대 없이 흥분과 열정을 따라 행동하세요. 4단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하세요. 5단계, 자신의 믿음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세요.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이나 원하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들을 버리고 새롭게 바꾸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흥분과 열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분 공식 1. 최고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최고의 흥분이 반드시 사업이나 직업과 같은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흥분을 느끼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행동하세요. 흔히 여러분은 최고의 흥분이 거창한 프로젝트나 직업과 같은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흥분은 독서나 산책과 같은 일상의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다른 선택지보다 조금이라도 더 흥분을 느낀다면 그 선택이 당신에게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의 흥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흥분은 상위자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몸이 신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흥분에 행동으로 응답하세요. 흥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흥분은 상위자아가 보내는 신호이며 당신의 몸이 그것을 신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위자아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흥분으로 알려주고 그 흥분을 따를 때 진정한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흥분의 반응에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으로 불안을 흥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흥분을 불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세요. 불안과 흥분은 매우 비슷한 에너지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면 불안을 흥분으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흥분을 불안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여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이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깐, 루나예요. 흥분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지속적으로 믿음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이 어떻게 흥분과 불안을 착각하게 만드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불안을 흥분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볼까요?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워 안정적인 수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미술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흥분을 무시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나는 직장을 구해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이런 경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흥분으로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흥분은 미술에 대한 열정에서 오는데 말이죠. 이때 느끼는 감정은 사실 두려움과 부정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흥분으로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고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질 거야. 나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흥분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그 감정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미술에 대한 흥분은 상위자아가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진정한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믿음이 흥분을 불안으로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미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사랑했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진정한 흥분과 즐거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흥분을 따라 미술가의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난 미술가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은 내 작품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림으로 돈을 버는 것은 힘들어. 이렇게 다양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불안은 그가 미술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불안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 체계를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 체계를 점검하고 나는 미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결국 불안은 흥분을 따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킬 기회를 줍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흥분 공식 2.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흥분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당신의 기술, 재능, 상상력,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그 흥분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동하세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흥분을 따를 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기술, 재능, 상상력 그리고 능력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자원을 활용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동등한 두 가지 이상의 기회가 있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길을 계속 갈지 여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선택한 것을 더 이상 실행할 능력이 없을 때까지 계속 행동하세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으로 흥분되는 것을 선택해 행동하세요. 이렇게 때로는 여러 선택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 그 길을 먼저 걸어보세요. 그 선택이 맞는지는 길을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는 다음으로 흥분되는 선택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길이 끝나면 새로운 흥분을 통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행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신호, 느낌, 상황의 흐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신체적 조건, 사회의 법칙, 도덕적 가치, 윤리적 기준은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다는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멈추라는 신호나 느낌, 상황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종종 당신의 내면에서 혹은 외부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신체적 한계나 사회적 규범, 도덕적 윤리적 기준 등이 지금은 행동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당신이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상위자의 안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흐름을 읽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 공식 3. 결과에 대한 어떠한 고집이나 기대, 전제 없이 흥분에 따라 행동하세요. 특정 결과나 과정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흥분을 따르면 결과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해놓거나 기대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고집과 집착은 오히려 더 나은 기회나 결과를 차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위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나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고집한다면 새로운 기회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흥분을 따르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이 꼭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흥분은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흥분을 유발시킨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을 흥분시키는 그 일이 꼭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분은 종종 행동을 촉진시키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흥분이 당신을 새로운 상태로 이끌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흥분은 당신을 특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상태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흥분을 따르세요. 이렇게 흥분 공식을 진정성 있게 따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형태의 지원, 풍요로움과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체계적인 원칙이 되어 당신의 삶을 저항이 가장 적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흥분은 체계적인 원칙 역할을 하며 당신이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흥분을 따르는 동안 상위자는 그 흥분을 통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위자의 안내 속에 당신의 인생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항에 부딪히기보다는 최적의 흐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흥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모든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하여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상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공식은 당신의 흥분 진동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 체계를 반영해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여 부정적인 믿음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흥분 공식을 따르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중요한 것들이 빠짐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 기회, 사람, 정보 등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흥분을 따르는 것은 당신의 삶을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속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순간순간의 흥분과 열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내면의 상위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흥분을 따르는 삶은 단순한 충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은 더 큰 풍요로움과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삶의 모든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흥분을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 흥분을 따르는 공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흥분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남았겠죠? 이 영상에서 사용된 아름다운 이미지를 무료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걷다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풍요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루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